날로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10여 곳에 불과하던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현재는 기관 수, 규모, 프로그램 측면에서 모두 다양해졌는데요. 2012년 현재 해외 한국 문화원만 해도 20개국 24개원, 한국 교육원은 16개국 38개원이나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대학 교환학생 등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세계 변화와 신생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증강현실 엔지니어, 중독치료 전문가 등과 함께 유망직업에 한국어 강사가 속해 있습니다. 한글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직업, 한국어 강사. 국내에서 해외까지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민간 외교관을 만나볼까요? 외국인 주민 110만 명 시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전체 국민의 2.2%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알려줄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의 대학에 한국어 강의가 마련되거나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한국어 강사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럽으로 세계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한국어 강사의 활동 영역. 국경을 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를 만나고자 먼저 찾아간 곳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입니다. 1980년 개원 이후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곳에서 인기 수강 강좌는 단연 한국어 강좌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열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조용희 강사를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용희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강좌만 해도 총 15개 반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여러 번 한국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서는 등록을 하려면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줄을 서야 되고 등록을 시작한 지 1시간이면은 이미 다 차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여기 파리 7대학이나 이날고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어 강사 경험도 있는 조용희 강사는 프랑스와 한국 간의 언어와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 강사로서 강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불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불어와 한국어가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불어에서는 전치사가 앞에 쓰이지만 한국말에서는 본 단어 뒤에 쓰인다든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이처럼 해외 현지 모집 또는 해외 파견 한국어 강사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해당 언어 가능자나 해당 언어 시험의 성적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문화원을 찾아간 날, 학생 발표회가 진행되는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이곳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만난 학생들은 주로 K-팝이나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 관심이 있어요. 김기덕 감독하고 박찬욱처럼 그런 영화 좋아해요. 국가별로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수업 방식이나 교육 내용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K-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그런 문화, 음식, 영화
그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가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어 강사라면 한국어의 문법 체계라든가 그런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한글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전해주고 있는 한국어 강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정말 매력있는 직업 아닐까요? 현재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한국문화원을 비롯해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교와 초중등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어 강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한국어 강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조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문화 가족 교육센터에서 이주민과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영 강사. 주로 하는 일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수업에 활용할 부교재나 영상 자료를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단어를 설명할 때나 아니면 그 문법을 사용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실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좀 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좀 한국 문화에 대한 걸 많이 준비를 해요. 봤어요. 이런 문법을 가르칠 때에도 외국인이 막걸리를 처음 마셔보는 사진이나 한복을 입어보는 사진이나 찜질방에 가서 양머리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면 학생들이 자기도 해봤다 아니면 와 저거는 뭔지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해본 학생하고 안 해본 학생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민영 강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읽고 쓰기보다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데요. 한국 남자 결혼했어요. 아기도 태어났어요. 나중에 남편하고 딸하고 이야기 잘 해요. 한국말 제일 어려워는 저는 높은말. 어린한테 높은말은 제일 어려워요. 좋은 한국어 수업을 위해 강사는 수업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맞춤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등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조용희 강사, 한국의 조민영 강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모국어로 해서 알고 있는 한국어하고 외국인한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조사 하나, 어미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분야거든요. 친절함 그리고 세심함이 필요해요. 학생들 나라별로 어떤 것이 힘들까, 이 문법을 배울 때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까 이런 것을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런 것에 부딪히지 않게 미리 신경을 써주고 학생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육 여건은 나라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 한국어 강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한국어 강사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문화와 말에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에 해외 한국어 강사에겐 현지 문화에 한국 문화를 어떻게 융합시킬지,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이해시켜 전파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르치는 방법에는 차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이들에게
조용희 강사는 선배로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경쟁 무기가 되는 시대. 우리와 외국인들 사이에 튼튼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민간 외교관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세계 무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